상태인 거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태반입니다. 네. 아니 근데 구속영장을 2번 기각을 시켰잖아. 혐의 소명 안 된다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거는 이진관 판사 스타일이 2심에서 깎을 거 알고 저렇게 하더라고요. 딱 올려쳐서 딱 깎여봤자. 깎여봐야 많이 나오고. 네. 그런데 오늘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짚을 부분이 뭐냐? 언론에서 주목하지 않는 부분인데 한동훈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게 뭡니까? 마치 본인이 다 내란 막은 것처럼 그렇죠. 윤석열하고 대척점에서 자기가 다 싸운 것처럼 그게 나는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잖아. 내가.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이진관 판사가 짚은 부분들이 있어. 근데 이게 언론에서 다뤄지질 않고 있습니다. 요거를 오늘 봉지욱 기자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판결문에 판사가 일부러 적는 부분이 있어요. 안 적어도 되는데 일부러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저는 적었다고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 박성재 판결문에 그래픽 7번, 자료 7번 보시면 두 번째 문단 우리 수환 씨가 좀 읽어주십시오. 이 회의는 정부와 대통령실, AR 소속 국회의원 잠깐만요. 이날 회의가 뭐냐면 2024년 12월 3일 내란 다음 날 12월 4일 오후 2시에 국무총리 공간에서 뭐 정진석, 한동훈, 나경원, 추경호 뭐 등등등 해갖고 다 모여요. 회의를 합니다. 정대 관계자들이 다 모여. 그러니까 내란 바로 다음 날. 당정대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회의를 해서 무슨 회의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 회의 내용이 이제 세 번째 문단입니다. 세 번째 이제 문단. 나온 거야. 여기에 이제 거기서 한동훈 무슨 이름이 얘기를 나와. 우리는 몰랐는데 여기 나온 거예요. 한동훈 이름이 나와. 거기 회의에 한동훈이 참여했다고. 근데 한동훈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이거를 지금 빨리 소개해드려. 세 번째 문단. 그렇습니다. 거기서 AT는 정진석입니다. 네. 정진석. 자, 이 회의에서 정진석은 윤석열이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관하여 야당의 의회 폭거는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고 그로 인해 편안한 날이 없어 분노하였으며 결국 고뇌 끝에 정상화를 위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회의 중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자 한동훈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직접 설명하려면 그 정당성이나 이유에 대해 잘 논리를 구성해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야 한다. 자료 6번으로 바로 와. 이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야기하지. 계엄의 정당성.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자기 주장을 막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참석자들은 윤석열이 하야하거나 탄핵 소추를 당하거나 특검 수사를 받아서는 안 되고 경찰과 군 인사 및 김용현 등에게 그 책임을 지우는 등 대책 마련과 이 사건 비상계엄의 합리화, 정당화, 논리 개발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동의하였으며 AT가 정진석은 계엄의 정당성, 불가피성에 대한 논리를 구성해서 금일 자정까지 윤석열에게 보고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와. 피고인 박성재는 그 과정에서 당정대 회의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고자 소지한 수첩에 논의된 주요 내용을 기재하였다. 와, 이거 대박 사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이게 박성재 수첩의 존재가 나온 거잖아요. 예. 저게 이제 증거로서 채택이 된 건데 저기서 보면 한동훈이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뭐 대국민 기자회견을 뭐 윤석열 막무가내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참여했다는 게 딱 한 문장밖에 안 나왔는데 이 수사를 해보면 쭉 나올 거 아닙니까? 저 네.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맞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박성재도 들어갔지 한독수도 들어갔지 한동훈을 보호할 이유가 없거든요. 네네. 네, 근데 하는데 그렇다면 저기서 저렇게 말을 하고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실제로 저 일이 이루어지죠. 그렇지. 12월 그 7일. 윤석열이 대국민 다발을 하잖아요. 그래갖고 자기 핑계를 막 대는데 그 다음 날 한동훈과 한덕수가 관저에서 윤석열 만난 다음에 대국민 담화를 합니다. 그렇죠. 기자회견을 해요. 기자회견. 네, 그 영상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요거는 이제 12월 7일입니다. 이제 내란이 있고 시간이 좀 흘렀죠. 12월 7일에 한동훈이가 나와가지고 뭐 윤석열 뭐 탄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랑 한덕수가 국정 한번 운영해 볼게 이런 취지.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은 것처럼. 그 굉장히 웃기는 내용이었는데요. 그 영상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계엄 선포 사태는 명백하고 심각한 위헌 위법 사태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에 대한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한 바 있으니 혼란은 없을 것입니다. 오직 대한민국과 국민의 최선인 방식으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게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과도 협의할 것입니다. 대통령 퇴진 시까지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고 국무총리가 당과 협의하여 국정 운영을 차질 없이 챙길 것입니다. 너 뭔데? 아니, 뭔데 도대체? 근데 본인이 마치 내란하고 싸운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 1년의 시간을 보면 12월 4일에 당정대 회의에서 논의된 것들이 실현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네. 그리고 저게 지금 보시면 저게 2차 내란 아닌가요? 맞아요. 임기를 당에서 국민의힘에서 결정하겠죠. 와. 윤석열의 임기를 자기들이 결정하고 직무배제시키겠다. 그리고 정부와 당이 공동 운영하겠다.
우리 헌법에 저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저게 위헌적인 발상이고 위헌적인 행동을 실천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게도 1차 특검에서 이 부분을 수사를 안 하니까 이진관 판사가 기록을 보다가 야 이거는 적어놔야겠다. 진짜 훌륭해. 적어놓은 이 힌트를 준 거죠. 훌륭해. 근데 종합특검이 지금 2차 연장을 해가지고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아. 사실상 수사하기 어려운데 아. 이거는 국수본이나 뭐 경찰이라도 수사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또 이 이진관 판사가 그러니까 판결문 속에 숨겨놓은 비밀이 또 하나 있는데 내란과 관련해서 뭐 처벌을 받은 검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박성재가 유일하죠 그나마. 현직 검사들이 많이 가담을 한 것 같은데 이상하잖아요 지금. 네. 근데 판결문 속에 검찰이 내란에 어떻게 좀 동조가 돼 있는지 정황이 나와 있는데 9번 자료 보시면 이것도 한번 읽어주시죠. 자, 검찰의 내란 가담을 의심할 만한 추가 정황이 존재하지만 특별검사 등에 의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 지휘부로부터 서울 남부지검과 수원고검 관내에 별도의 계엄 관련 지시가 내려졌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 아. 그래서요. 그러니까 저게 내란 당일에 밤에 검사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수사 기록을 판사가 보니까 이것들 봐라. 8번 자료를 보여주세요. 지금 딱 전화를 합니다. 박성재가 심우정에게 12월 3일 11시 1분에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하고 심우정 총장은 12분 후에 대검 공공수사부장한테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자정이 넘겨서 다음날 그러니까 0시 25분에 저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남부지검의 차장감사한테 전화를 해요. 근데 조금 또 있다가 다시 심우정은 신흥석 남부지검장한테 직접 전화를 합니다. 남부지검이 어디입니까? 국회 소관이잖아요. 그렇죠. 여의도. 국회 소관이고 지금 저 전화만 있는 게 아니라 수원지검과 수원고검의 검사들, 지검장들이 막 서로 막 통화하고 특히 그 강백신 아시죠? 네. 네. 우리가 어미준하고 강백신 네. 대표적인 조작검사 행동대장들. 네, 강백신. 강백신 성남지청장이 대검 과수사부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 통화 내역이 나왔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 검사들이 뭐라 그래? 특검에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상황이 급박하니까 서로 불안해가지고 전화한 거다. 네. 대검 그러니까 허정이라고 대검 과학수사부장이 어디냐면 대검의 디지털 포렌식 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당했거든요. 다른 피의자들 전부 다 중앙지검에서 하는데 저만 거기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대검에. 근데 대검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거의 탑이에요. 그래서 저게 왜 그러냐면 왜 또 수원이냐라고 봤을 때 성관이가 과천에 있잖아요. 수원지검 관할이에요. 수원지검 관할이고 거기서 이제 뭐 서버를 방첩사 이 사람들이 성관이 서버 봐봐야 뭐 알겠습니까?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이 가서 뭐 거기 심더라도 뭘 하겠죠. 그런 일들을 하려고 했는데 저렇게 통화를 하고 이제 합수부에도 파견을 하고 뭐 어디도 파견을 하고 이제 검사들을 하려고 추진을 하다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멈춘 거죠. 그래서 없던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저거를 특검에서 수사를 제대로 안 하니까 이진관 판사가 적어놨어. 보여진다라고 딱 얘기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죠. 진짜 지금. 훌륭해. 이진관 판사는 진짜 훌륭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진짜 잊어서는 안 돼. 맞아요. 이진관 판사. 입니다만은 박성재가 그제 징역 25년을 받았잖아요. 징역 25년을 받았는데 박성재의 판결문에 한동훈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요 판결문 내용대로라면 한동훈 의원은 12.3 비상계엄, 12.3 내란 직후에 열린 당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 회의에서 뭔가 내란에 동조하는 듯한 사실상 내란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회의였는데 거기에 참석한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이 한덕수와 함께 나와서 기자회견도 했고 윤석열을 모든 어떻게 보면 사실상 대통령의 업무에서 다 손을 떼게 하고 질서 있는 퇴진을 시키겠다. 이거를 한동훈이 발표를 하면서 국민의힘 당과 정부가 통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그때 발표가 됐었어요. 굉장히 당시에는 그냥 그렇게 너무도 급박하던 때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우리가 넘어갔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발표를 했던 이른바 관저회의, 당정대 관저회의에서 어마어마한 내란의 동조, 내란의 합리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판결문을 오늘 오전에 한번 봤어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봤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특검이 지금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한덕수, 박성재 모두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감옥에 갔죠. 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추경호 같은 사람들도 다 재판을 받고 있는데 왜 그 자리에서 내란의 합리화와 내란에 동조했던 한동훈은
피의자로 입건조차 되지 않은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판결문의 박성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인데, 예, 여기서 이제 어디서 나오나 봤더니 이제 12.3 내란 이후에 비상계엄의 전국 대응을 논의하는 데 필요한 국무위원으로 이건 박성재가 지목되어 같은 날 2시경부터 15시 30분경까지 약 1시간 반 동안 종로구 삼청동 소재 국무총리 공간이네요. 국무총리 공간에서 열린 당, 정, 대 여당 정부 대통령실을 말한다. 회의에 참석했다. 이거는 지금 박성재 판결문이니까. 근데 이 회의에는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등이 모여서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전국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와 박성재, 국무조정실장 등하고 정진석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무수석 비서관, 아마 이게 홍철호였겠죠. 민정수석 비서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당대표 한동훈. 예,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조금 키우겠습니다. 당대표 한동훈, 그리고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 원내대표 추경호, 그리고 국회의원 나경원과 김기현 등이 국무총리 공간에서 대책회의를 했다는 거죠. 이 회의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은 윤석열이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관하여 야당의 의회 폭권은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그로 인해 편안한 날이 없어 분노하였으며 결국 고뇌 끝에 정상화를 위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답니다. 이건 윤석열이랑 정진석이랑 얘기가 된 거겠죠. 그리고 이날 회의 중에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온 겁니다. 이거를 지금 그게 아니라 내란 사범을 당장 체포해서 특검을 하고 파면을 시키고 감옥에 보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이 선포한 이유에 대해서 윤석열이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실제로 12월 7일인가 기자회견이 열리잖아요. 근데 이날 자리에서 한동훈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직접 설명하려면 그 정당성이나 이유에 대해 잘 논리를 구성해서 잘 구성을 해서 이거 한동훈 얘기라는 겁니다. 잘 구성해가지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야 한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해야지. 그러니까 논리를 잘 구성해서 국민들에게 이야기해야지. 그냥 윤석열이가 자기 주장을 막 하면 안 된다. 방향까지 이제 한동훈이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동훈이 이런 취지로 말하는 등 참석자들은 윤석열이 하야하거나 탄핵 소추를 당하거나 특검 수사를 받아서는 안 되고 경찰과 군 인사 및 김용현 등에게 그 책임을 지우는 등. 그러니까 김용현 등 그 밑에 밑에 이제 그러니까 뭐랄까요? 윤석열의 부하들에게 뒤집어 씌워라. 이 지금 작전을 짠 거예요, 여기서. 그런 대책 마련과 이 사건 비상계엄의 합리화, 정당화, 논리 개발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하고 동의하였으며 그날 그러니까 한덕수, 한동훈, 정진석 이런 사람들, 나경원, 김기현까지 모여가지고 윤석열이 물러날 일이 아니야. 이건 하야할 일도 아니고 탄핵을 당해서도 안 되고 특검 수사를 받아서도 안 되고 이거는 그냥 김용현 정도에서 뒤집어 씌워가지고 끝내.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한동훈이 실제로 이날 회의하고 나서 한덕수와 함께 질서 있는 퇴진 어쩌고 저쩌고 떠들잖아요. 그게 여기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논리를 개발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하고 이 참석자들이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박성재는 계엄의 정당성, 불가피성에 대한 논리를 구성해서 금일 자정까지 윤석열에게 보고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예. AT가 정진석이었죠. 예, 정진석이 하여튼 이 논리를 구성해가지고 윤석열에게 보고하겠다고 이야기했다. 피고인 박성재는 그 과정에서 당정대 회의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고자 소지한 수첩에 논의된 주요 내용을 기재하였다. 특검에서 이미 박성재의 수첩을 압수해서 그 내용을 피의 사실로 기록을 했던 겁니다. 이미 재판에 넘길 때 이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특검이 수사가 여기서 멈춰버린 거죠. 지금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내란에 동조한 내란 동조 세력이고 내란 동조 혐의로 충분히 입건하고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수사가 미치지 않았다는 게 지금
이 판결문을 드러난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이진관 판사가 판결문에 쓰지 않았으면 우리 국민들은 아무도 모르고 그냥 넘어갈 뻔했습니다. 근데 박성재 판결문을 보니까 한동훈이 내란에 동조한 정황, 인식을 공유하고 특검 수사 받아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윤석열은 하야 돼서도 안 되고 탄핵소추 당해서도 안 되라는 게 한동훈의 당시의 인식과 그런 공감대가 이루어졌다는 게 박성재 판결문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종합특검이 이런 걸 수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종합특검이 엉뚱하게도 홍장원 전 차장 같은 사람들 3번씩이나 불러다가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엔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이른바 조태용 국정원장의 라인 그리고 당시 국정원의 기조실장은 지검장 출신 윤석열 라인에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그 사람들 다 조태용 라인이에요. 그 조태용 라인들이 특검에 가서 말을 한 것만을 가지고 홍장원이 뭐 내란을 CIA에 정당화하는 뭐 설명을 하는 지시를 했다라든지 이런 것들로 하고 있는데 정작 지금의 이제 종합특검이란 것은 지금 2번째 연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30일밖에 안 남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수사를 하고 있고 정작 해야 될 수사는 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와 걱정이 좀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유독 검사 출신들은 다 빠져나가는 것인가? 제가 그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어요. 박성재만 해도 특검 수사 때 구속영장이 2번 기각됐습니다. 이진관 판사 아니었으면 아마 박성재는 무죄 나왔을지도 몰라요. 이진관이었기 때문에 징역 25년 나온 겁니다. 특검이 구형한 것보다도 5년을 더 얹어서 선고를 했잖아요. 근데 이 판결문을 자세히 보니까 한동훈이 내란에 동조하고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나마 가담한 혐의가 나오잖아요.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면 홍장원 차장이 조태용의 뭐 지시를 받아서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해서 왜 그거는 수사를 하고 이 한동훈에 대해서는 입건조차 하지 않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동훈에 대해서 지금 30일 남았으니까 종합특검이 박성재 수첩을 이미 그 증거물로서 확보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수첩에 있는 내용대로 해서 이날 당정대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입건해서 지금 제가 볼 때 박성재와 한덕수는 구속돼 있잖아요. 감옥에 있어요. 이미 자기들은 거의 자포자기한 심정일 겁니다. 박성재 2심에서 감형돼봐야 몇 년 되겠습니까? 근데 이 자포자기한 이 피고인들을 불러다가 그날 당정대 회의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조사를 하십시오. 조사를 해보면 지금은 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 죽기 억울하거든요. 나 혼자 죽기 억울하고 쟤는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국회 가가지고 큰 소리 치고 있어. 거기에 대해서 야 너는 그때 우리랑 같은 배 탔었잖아. 근데 한동훈이 홍장원 그 당시 1차장의 폭로로 인해서 알고 보니까 체포 명단에 자기도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얼마나 열이 빡치겠습니까? 얼마나 빡치겠습니까? 자기가. 나까지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때부터 노선을 바꾼 겁니다. 본인이 무슨 뭐 12.3 비상계엄을 뭐 진압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떠드는데 전혀 아니에요. 지금 비상계엄 이후에 당정대 회의에서는 부역을 해놓고 나중에 윤석열이 나까지 잡아 죽이려고 했네. 이재명만 죽이려고 한 게 아니네. 라는 것을 인식하고 나서 한 행동이겠죠. 예. 근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에서 출세를 하고 윤석열의 황태자로 법무부 장관까지 나이 50에 해놓고 뭔가 특혜를 다 받고 싸우다가 불리하니까 어디 뭐 서천시장인가 그 앞에서 기다리고 눈 맞으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90도로 인사를 하고 그랬던 사람이 지금에 와서는 자기가 비상계엄을 저지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이 사건은 이날 당정대 회의는 당장 수사를 해서 전모를 좀 밝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추경호만 재판받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나경원도 있고 나경원 같은 경우 한동훈 또 얼마나 싫어합니까? 예, 나경원 불러다 조사하고 하면 다 이날 진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성재 판결문에 한동훈의 어떤 내란 동조 혐의가 담긴 정황이 처음 확인이 됐다. 특검이 박성재의 수첩도 갖고 있고 조사할 권한도 있으니까 이걸 좀 시급하게 종합특검 남은 기간 동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재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특히 윤석열이 이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하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 체포하고 난 다음에
후속 조치를 하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에 가담을 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이가 계엄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군을 동원해서 이재명 대통령 등등 많은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했었잖아요. 체포해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아마 법무부가 관할하고 있는 이 각종 구치소 이런 데로 데리고 갔을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박성재는 그 출국 금지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박성재는 그 내란의 밤에 출국 금지를 위한 조치, 그러니까 공항 폐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치인 체포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아울러 내란 합수부를 구성하는 것과 합동수사본부와 그다음에 재판, 군사재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윤석열의 지시를 받고 거기에 따르는 행동을 진행한 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 박성재가 단순히 내란 주요 임무 종사만 한 게 아니고 내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윤석열을 탄핵 등등으로부터 혹은 검찰 수사나 내란 수사로부터도 방어해 주려고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오늘 판결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박성재가 내란에 가담해서 윤석열한테 지시를 받아서 무슨 일을 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되고 있는데, 내란이 무산되고 난 다음에 윤석열이 탄핵을 당하고 내란 관련 수사를 받고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어떻게 특검이나 헌법재판소의 이 심리를 무산시킬 것이냐, 윤석열의 탄핵을 어떻게 무산시킬 것이냐, 이런 작전을 세운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그걸 어디에서 했느냐? 바로 삼청동 안가 모임에서 했더라. 여러분, 삼청동 안가 모임 기억하십니까? 내란이 일어난 바로 그 다음날 12월 4일 밤에 박성재, 이상민, 김주현, 이완규 이런 자들이 모여가지고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향후 내란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향후 대처 방법 등 이 대책을 논의했던 그 자리죠. 박성재나 이상민이나 이 자리가 단지 밥 먹는 자리였다라고 주장했지만 그것이 단지 밥 먹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은 이미 드러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 삼청동 안가 모임이 내란의 연장선상이었다라고 판결을 내려요. 내란이라고 바로 지목할 수는 없겠지만 내란의 연장선상이었던 건 분명하다. 따라서 이걸 내란죄로 처벌하지는 않지만 역시 충분히 내란과 관련하여 처벌해야 한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합니다. 삼청동 안가 모임, 윤석열을 탄핵으로부터 구하고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내란 관련 수사, 여기로부터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한 거예요. 누구랑? 판사 출신의 이상민, 검사 출신의 박성재, 역시 검사 출신의 김주현, 이런 자들이 모여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안가 모임과 관련해 가지고 이 안가 모임에서 나온 여러 가지 대책들,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한 작전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을 나눠 가진 사람들이 꽤 여럿 있었던 것 같아요. 점정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당시 비서실장, 정무수석 이런 사람들한테도 다 그 관련된 자료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당시 삼청동 안가 모임으로부터 언질 혹은 자료 혹은 어떤 협조 요청 등등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 명단 중에 한동훈의 이름이 나옵니다. 피고인 박성재는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합당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특히 피고인 박성재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행형, 인권옹호, 출입국 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더욱 무거운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박성재는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박성재가 수행한 임무는 윤석열의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압하여 국회의 비상계엄 폐지 요구를 저지한다는 12.3 내란의 핵심적인 전제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역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피고인 박성재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유린당했던
어두운 과거를 회귀하여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어나오지 못할 뻔하였습니다. 피고인 박성재는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12.3 내란의 위헌 위법성에 관한 여러 의견이 제기되었음에도 이를 끝내 묵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박성재가 수행한 임무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후에도 계속해서 이행되었는 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피고인 박성재는 13 내란이 실패로 돌아간 후에는 그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와 내란 범죄 혐의 수사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문건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상민, 이완규, 김주현, 한정아와 만나 논의하였습니다. 윤석열은 이들이 마련한 내용을 바탕으로 13 내란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강변하였고, 그 결과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수호하려는 사람들과 이를 가벼이 여긴 채 자신의 정치적 입장만을 강요하는 사람으로 나뉘어 더욱 분열하고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박성재는 12.3 내란 이후 국회와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서슴없이 허위로 진술하거나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이 법원 및 특별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새로운 증거가 나왔냐고 되묻고 그에 따라 진술할 내용을 결정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박성재는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 물음에 대하여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국민께 충격과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피고인 박성재가 보여온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달리 피고인 박성재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거나 자신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국가와 국민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피고인 박성재가 1985년 11월경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검사로 임용된 이래 약 30년 동안 공직자로서 근무해온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 박성재가 저지른 범행의 내용과 성격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피고인 박성재가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박성재의 경력과 당시 지위에 비추어 이는 제한적으로만 고려합니다. 피고인 박성재에 대해서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성재를 징역 2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피고인 박성재에 대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검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해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네, 아주 통쾌한 판결이죠. 말 그대로 사이다 판결이었습니다. 이진관 판사와 같은 사람만 있으면 글쎄 걱정도 안 할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이 이진관 판사 같은 사람이 계속 내란 사건을 맡아줘야 되는데 안타까워요. 지금 현재 내란 전담 재판부에는 이진관 판사 이름이 없다는 것이 문제겠죠. 주요한 사건은 물론 이진관 판사